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부정선거에 관해서 뭐 다른 채널도 뭐 다루는 채널들이 있지만 저희 이봉규 TV는 포기하지 않고 지치지 않고 매일 하루에 하나 이상은 부정선거에 관해서 다루려고 하고 있습니다. 계속 다루고 있는데요. 오늘 또 특별히 다른 데선 전혀 나오지 않은 거 새로운 거를 또 파헤칩니다. 4.15 부정선거 진실규명 변호사 연대가 있거든요. 여기서 큰 활동을 하고 있는 유승수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아주 큰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젊은 변호사들이 몇 명이 지금 모여 있죠? 이 지금 변호사 연대 변호사 연대 전체적으로 보면 한 50여 분 정도 50여 분이 지금 함께하고 계십니다. 부정선거를 파헤치려고 지금 연대를 해서 서로 역할을 분담해서 이제 지금 노력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같이 하는 건 같이 하는 거고. 네. 근데 오늘 이제 중요한 걸 또 밝혀주실 텐데 선관위가 이거 뭐 이제 4.15 총선 불법 시인한 거나 마찬가지다 이런데 네. 아니 투표용지 폐기를 적발했잖아요. 사진 하나 보여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우선 요거부터 설명 좀 해주시죠. 이게 이제 2020년 7월 4일 네. 토요일 날 이제 우리가 좀 알려진 바와 같이 중앙일보에서 기사를 냈었죠. 네.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과천시 앞에 있는 중앙선관위 앞에서 갑자기 토요일 날 네. 폐기물이 나가더라. 그러니까 이상해서 이제 시민들이 모여서 시민단체가 따라간 거예요. 네, 가서 이제 확인을 해보니 추후에 이제 그 폐기물을 구입해서 온 과정 이후에 이제 그 폐기물들을 확인해 보니까 분석을 해보니까 이렇게 이제 실제 투표지가 나온 거죠. 실제 아하, 투표지. 예. 예, 실제 투표지가 나왔고 네. 뭐 여기 옆에 있는 건 이제 저희가 비교해서 보시라고 같이 네. 나온 모형 투표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예, 이게 왜 실제 투표지라고 그러는 거냐면 이제 모형 투표지는 이렇게 백두산, 한라산, 관악산, 도봉산 이런 식으로 하죠. 뭐 홍길동 네. 이런 식으로. 네, 누가 봐도 가짜인 거죠. 네, 왜냐면 모형으로 시험을 하는 건데. 네. 근데 이거는 모형이 아닙니다. 왜냐면 실제 후보자들 이름 정진석 후보도 있고요. 박수영 후보도 있고 이렇게 다 후보자 이름이 있기 때문에 저건 그리고 아래 모형일 부분에 수가 없는. 보시면은 이제 사전 투표 관리관 인 해가지고 인도 있고. 그대로 찍혀 있고 우리가 알다시피 이 부분이 QR 이제 코드. QR 코드이기 때문에 사전 실제 투표. 사전 투표지랑 동일한 거죠. 네. 누가 봐도 예. 네. 그런 게 이제 발견이 된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뭐 그냥 이거 한 장 발견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또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갖는 의미에 대해서 좀 그럼요. 오늘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네. 실제로 어쨌든 현재 나와 있는 이 사건과 관련해서 해명 자료를 선관위가 2번이나 냈습니다. 오늘까지. 요거 관련해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지까지 선관위가 뭐 잘못했다고 한 적이 있습니까? 그거 없었죠. 네, 한 계속 번도 우기고 없었죠. 있고 뭐 실수였다 이렇게만 가는데. 네, 그랬었는데 이 첫 번째 해명 자료에서는 처음으로 뭐 대단히 송구하다는 둥, 뭐 국민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 이렇게 첫 번째 얘기를 했었죠. 그런 표현이 나왔구나. 예. 네, 그리고 엊그제 나왔던 그 두 번째 해명 자료에서는 예. 그 모순을 밝혀주는 그런 스스로 뭔가 자인하는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네. 오늘 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일단 일단 이 QR 코드를 우리가 한번 좀 분석을 해보면 네. 한번 보실까요? 네. 이게 실제로 이제 이 자릿수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앞에 나와 있는 2020-0415 0002 이건 네. 이제 국회의원 선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국회의원 선거를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이 부분 그 뒤에 8자리 이 부분은 실제 보면은 공주 부여 청양 선거구에 대응하는 내용이죠. 예. 그리고 4414는 이 4414에 대해서 지금 선관위가 뭐 비밀이다 막 이러면서 뭐 못 밝히고 못 밝히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제 이거 인터넷에 떠 있던 자료입니다. 예. 그래서 청양군 선거관리위원회가 관할하는 선거구다라는 내용이죠. 이게 그걸 왜 못 밝힌다고 그랬을까요? 갑자기 인터넷에 있던 자료가 없어졌습니다. 이것도. 네. 그걸 왜 못 밝힌다고 그러고 왜 자료를 없앴을까? 그렇죠. 네, 이게 이제 청양군 선거관리위원회가 말하자면 뭐 돌팔매 맞게 생겼으니까 책임져야 되니까 네. 책임 소재를 청양군 선거관리 이렇게 분명하게 아니라 뭉뚱거려서 그냥 통칭으로 선거관리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 모양이네요. 네, 이게 처음에 이제 보도될 때 이제 부여 선관이다 뭐 이렇게 그러니까. 얘기가 되니까 그 부분을 또 꼬투리 잡아서 자기네들이 잘못한 게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려고 한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네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이제 마지막 7자리죠. 7자리가 000564 사이에서 이거는 이제 의미하는 바가 이제 5,642번째로 발급된 투표용지다. 네, 이런 의미입니다. 그 지역에서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 주순
고물상에서 주순 투표용지에 QR 코드를 읽은 거죠 이게. 네, 그렇습니다. 예, 예. 실제로 뭐 찍어 보셔도 나옵니다. 네, 지금도. 예. 예. 그래서 일단 그 다음 사진 한번 네. 보여주실까요? 그러니까 QR 코드에 대해서 선관위가 설명해온 바는 이런 겁니다. 실제 투표용지, 그러니까 여기 네. 보시면은 그 위조 투표용지를 네. 정확히 가려낼 수 있도록 한 거다. QR 코드의 기능이 그렇죠. 예, 위조인지 아닌지 그 번호를 보면 안다는 거죠. 네. 그래서 5,642가 나왔으니까 뭐 되도 않게 뭐 5,645가 중복돼서 나온다거나 이러면은 위조다라고 밝힐 그렇죠. 수 있다라는 내용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QR 코드의 기능은 그동안 선관위 해명에 따르면은 위조 여부 또는 이 동일성 여부를 확인하는 기능을 하는 거다라고 그렇죠.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그 다음에 보시면 네. 예, 네. 말씀하시죠. 근데 이 투표용지가 어떻게 해서 나온 거냐, 그 쓰레기장에서 나온 거냐에 대해서 해명 자료는 이렇게 냈습니다. 이게 선관위 해명 자료예요? 네, 한번 볼까요? 네. 선거인의 지역구 투표용지가 정상 출력되고 비례대표 투표용지 출력 도중에 잼, 그러니까 프린터 걸려서 그러다 보니까 인쇄가 중단됐고 네. 다시 한번 누르니까 투표용지 발급기에서 다시 동일한 투표지가 비례대표 용지가 잼이 걸린 거니까 네. 기존의 지역구가 한번 나왔고 네. 지역구 투표용지가 그리고 다시 또 지역구 투표용지가 발급됐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네. 문제는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동일한 투표지가 나왔다라는 겁니다. 네. QR 코드가 동일한 투표지가 나왔다라는 의미인 거죠. 그래서 동일한 투표지가 나오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안 되는 거죠. 5,642번째에 나오는 투표용지만 5642라는 일련 번호가 찍혀야지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 그러면 결국에 이거는 QR 코드를 통해서 어떠한 투표용지의 진실성을 확인한다는 이 선거 시스템 자체가 붕괴한 거죠. 그러네요. 예. 네. 얼마든지 QR 코드 이용해서 중복 100장 중복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얘기가 네,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예. 한번 다시 그 네. 다음 사진 한번 보실까요? 네, 이게 이제 그 모의 그 사전 투표 관리관 교육 영상입니다. 교육 네. 영상에 나오는 이제 시스템을 그대로 캡처한 내용인데 여기 보면은 이쪽에는 이제 그 선거인 정보가 나와 있고요. 네. 선거인 정보가 나와 있고 그리고 이 선거인 정보가 띄워지면 입력이 되면은 이제 신분증 스캔 등을 통해서 입력이 되면은 요 발급 버튼을 누르는 거죠. 발급 버튼을 누르면은 네. 이제 그 투표 용지가 이제 발급이 되는 겁니다. 네. 근데 실제 선관위 설명에 따르면 잼에 걸렸을 때 잼에 걸리고 나서 한 번 더 누른 거죠, 이거를. 네. 그러니까 또다시 5,642번이 나온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 결국에 이 5642라는 그 번호가 네. 그 투표 용지의 매수에 대응하는 데이터가 아니라 이 선거인 정보에 대응하는 데이터라는 거죠. 그러면은 5642에 만약에 유승수가 만약에 투표를 한 거다. 네. 그러면은 유승수가 띄워져 있으면 유승수라는 데이터 하에서 이 투표용지 발급 버튼을 누르면 계속 5642가 나오는 거죠. 네. 그러면 우리가 두 가지 의미를 여기서 네.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이거 에어컨 좀 켜주십시오. 갑자기 더워집니다. 예, 예. 이거 이상해지네요. 네, 예. 결국에는 이 마지막 7자리는 투표용지의 진실성을 전혀 확보할 수 없는 기능을 하는 거다. 예, 왜냐하면은 QR코드의 유일한 기능이거든요. 사실은 선관위 설명에 따르면은 5642 번째로 나오는 게 아니라 계속 눌러도 5642가 동일한 번호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게. 예. 그렇기 때문에 이 QR코드 시스템 자체가 완전히 붕괴된 거다. 그럼 실제로 선관위 설명에 따르면 5642라는 그 QR코드 번호 투표용지를 실제로 있는지 자기네들이 또 확인했다고 합니다. 예. 확인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있더라는 겁니다. 예. 실제로 있는데 쓰레기장에서 또 발견된 거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중복적으로 발급된 게 그 선관위 설명에 따르더라도 이제 인정이 되는 부분인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그러니까 시스템 자체가 엉망이라는 걸 시인한 셈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두 장이 일단 확인된 예, 거예요. 일단, 예. 두 장이 확인됐으면 둘 중에 어떤 게 진짜인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렇죠. 사실은 지금 선관위가 확인했다고 하는 그 투표지 상자 안에 들어있는 그 투표용지가 진짜인지 아니면 쓰레기장에서 발급된 게 진짜인지 전혀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거죠. 아니 그런 시스템이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네. 한 장이고 두 장이고 100장이고 간에. 그렇죠. 이게 똑같은 종이가 선관위에도 한 장 있고 쓰레기장에도 한 간 있고 이러면 되는 겁니까? 이거 우리 투표가. 그래서 시스템이 완전히 붕괴됐다. 왜냐하면 선관위가 나중에 만약에 재검표를 하더라도 네. 재검표를 하더라도
실제 투표용지, 진정한 투표용지를 가지고 검표를 했더니만 뭐 1번 후보가 몇 표, 2번 후보가 몇 표다라는 거를 이제 우리가 밝히는 거잖아요. 네. 선거무효소송이라는 게. 근데 그 투표용지가 진짜인지를 모른다는 거죠. 이제. 네, 그러네요. 네, 그런 의미라고 이제 그 네. QR코드의 기능은 그러니까 기존의 선관위의 설명은 근본적으로 잘못됐다. 그리고 QR코드의 기능 자체가 진실성을 담보하지 못한다라는 게 이제 첫 번째 요지죠. 네. 그리고 그 그러네요. 다음번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시면 네, 다시 한번 이제 똑같은 사진인데 네. 요거는 이제 자 아까 간단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선거인 정보가 들어간다는 거죠. 네, 요거요. 선거인 정보가 들어가고 이 사람이 띄어져 있으면 네. 이 버튼을 누르면 계속 그 번호만 나온다는 거죠. 네. 그 이야기는 뭐냐? 그 이야기는 5642가 만약에 5642 번호가 유승수에게 발급이 됐다고 하면은 네. 5642 번호를 찾으면은 유승수가 누굴 찍었다는지 아는 거죠.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미국에선 이 선거인 정보를 확인하는 시스템하고 이 투표용지 발급은 아예 그 인쇄기 자체를 분리해 둡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실제로 투표소에서 이제 그 투표 사무원이든 뭐 관리관이든 이런 분들이 이제 신분 확인을 하면 선거인 명부에서 이제 확인을 하겠죠. 이렇게 네. 확인을 하고 나서 그 사람이 맞다. 이제 선거인 명부에 있으면은 투표용지 발급기의 버튼을 누르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서 하나 둘 하면서 이제 나오겠죠. 네. 그래서 완전히 분리된 시스템인데 이거는 무슨 얘기냐? 이 투표용지 발급의 데이터가 결국에는 이 선거인 정보와 연동돼 있다. 그래서 정면으로 비밀 투표의 원칙에 반하는 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승수가 어느 당에 찍었고 누구 그렇죠. 후보에 찍은 게 나중에 다 알 수 있는 다 거네요. 알 수 있는 거죠. 이거는 비밀 투표의 원칙을 그대로 반하는. 그래서 QR 코드를 썼나? 굳이 쓸 필요 없는데 자꾸 고집을 해서 QR 코드 쓴단 말이에요. 문제 제기를 그 전에도 여러 번 했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네. 그런데 왜 QR 코드를 굳이 고집했냐? 국민들이 원하지 않는데도 이런 그 다음 게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이게 이제 실제 이게 이제 선거인 명부 단말기라고 해서 노트북이죠. 네. 노트북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냥 네. 물리적으로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네. 이거는 분리되어 있는 시스템이 전혀 아니다. 네. 예, 결국에는 연결되어 있다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여기서 어떠한 데이터를 보내면 그 데이터에 따라서 투표용지가 발급이 된다는 네. 얘기죠. 그리고 실제 선관위 설명에 따르더라도 잼이 한번 걸렸고 잼이 한번 걸려서 다시 눌렀다는 겁니다. 네. 다시 그 투표용지 발급 명령을 내렸더니 똑같은 번호가 나왔다. 결국에는 선거인 정보에 대응해서 동일한 QR코드를 갖고 있는 투표용지가 계속 발급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비밀 투표 원칙을 정면으로 반하고 선관위 해명이 처음에 되게 웃긴 게 실제로 자기네들이 누군지 찾았습니다. 이거를. 네. 그 찾는 것도 누군지 알면 뭐 안 되는 거죠. 결국엔 비밀 선거의 원칙을 위반한 중대한 하자를 지닌 그러네요. 이 투표 시스템인 거죠. 21대 총선은 무효입니다. 그래서 그런 그러네요. 의미에서 보더라도. 예, 그리고 그러네요. 또 이 상황, 그러니까 선거인 정보에 대응하는 QR 코드가 발급됐다라는 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예. 반드시 중앙선관위에 있는 서버 또는 백업 서버를 반드시 우리가 검증할 필요가 있다. 그렇죠. 네. 근데 그거 안 내놓는 거 아니에요? 증거 보존이 안 됐잖아요. 네, 네. 그럼 증거 보존이 안 됐으면 우리가 볼 수 있는 기회가 없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게 답답하네. 그래서 이제 그 대법원에 신청한 증거 보존도 현재 이제 기각이 된 상태인데요. 네. 근데 이제 이러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다시 한번 또 증거 보존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렇군요. 예. 아니 대법원에서는 응당이 이런 시스템에 대해서 증거 보존 신청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왜 안 받아들이는 이유가 뭐 나왔습니까? 왜 안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안 받아들이는 이유는 그거죠. 그러니까 이제 대법관이 중앙선관위장을 겸하고 있고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제출이 기대된다. 이런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자기네들이 네. 그게 이유라고 되는 거예요? 대법관을 겸하고 있으면 뭐 말로 그냥 믿으라 이거예요? 그렇죠. 그게 그리고 말이 안 되지. 제출이 기대가 된다면 이런 이유로 제출이 기대가 된다면 투표지도 증거 보존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제출이 기대가 되지 왜 투표지는 안 됩니까? 그렇지. 예, 그런 논리라면 그냥 그 다음 번을 한 번 더 보시면 네. 증거 보존의 필요성이 더 네. 와닿게 될 겁니다. 자, 이게 그 중앙선관위 해명 자료에 있던 내용인데 다시 네. 한번 보겠습니다. 네. 중앙선관위는 인수한 차량에 실려 있던 선거 장비와 사전 투표록 등 네. 선거 관계 서류 중 경주 선관위에 인계해야 할 사전 투표록 등은 등기 우편으로 보냈는데 네. 이 과정에서
저 투표용지가 원래 발급되었던 양남면 제2사전투표소 이 훼손된 투표용지 등 투입 봉투가 누락됐다. 그러고 나서 폐기됐다라는 겁니다. 이게 뭔 설명인지 해명 자체가 이해가 안 돼. 해명이라고 이걸 봐야 되는 건지 뭐 자백이라고 봐야 되는 건지. 네. 네, 그렇죠. 이게 뭔 내용입니까? 좀 알기 쉽게 설명을 하면요. 자,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 모든 지역 선관위 그러니까 이제 그 투표소는 기본적으로 어느 투표소건 네. 그 중앙 선관위에 설치되지 않지 않습니까? 네. 각 지역에 설치되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리고 그 투표소에서 나온 모든 투표지를 포함한 모든 선거 관계 서류는 각 지역 선관위가 보관하게 되어 있죠. 네. 근데 이 양남면 제2사전투표소 같은 경우에는 중앙 선관위에서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고 첫 번째는. 그리고 그거를 인계해야 된다는 점을 본인들이 인정하죠. 인계해야 된다. 그렇죠. 근데- 인계해야 할 사전 투표 네. 등은 예. 그래서 등기 우편으로 보냈다. 했다는 얘기죠. 예. 근데 근데 첫째 가지고 있어서 안 된 게 네, 그렇죠. 첫째. 네. 그다음에 인계해야 된다는 거 또 인지한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훼손됐다는 거예요. 폐기된 것으로 파악된다. 자기네들이 버렸는데 뭘 파악됩니까? 자기네들이 버려가지고서는 시민들이 찾아온 건데.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이 설명 자체가 이 선거관계 서류는 이제 선거무효소송이 제기되면 모두 다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거무효소송이 끝날 때까지. 그렇죠. 모두. 그래요. 다 증거물이니까. 그렇죠. 예. 예. 근데 자기네들이 버린 겁니다. 뭐 간단하게 말해서 자기네들이 버린 겁니다. 누가? 중앙선관위가. 지역선관위도 아니고 중앙선관위가 버렸다. 그러면 이거 증거 인멸 이런 걸로도 저 맞습니다. 고소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증거 인멸에도 해당하고 네. 그리고 이제 그 투표록등 선거 관계 서류를 보관해야 될 그 공선법상의 의무에도 완전히 반하는 것이죠. 이거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은 당연히 뭐 고발이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죠. 네. 아유, 참 이렇게 무법천지가 됐는데도 어떻게 언론도 가만히 있고 국민도 가만히 있고 이상한 나라예요. 이렇게 다 나와도. 그러니까 중앙선관위가 선거무효소송에서는 그냥 당사자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네. 당사자에 불과 일방의 당사자에 불과한 피고발인이에요. 네, 그렇죠. 말하자면. 예. 피고발인. 네. 피소된 사람이죠. 피소된 사람. 피소된 네. 당사자에 불과한데 그 당사자가 모든 증거를 다 갖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출이 기대된다고 대법원이 증거 보전을 계속 기각하고 있었는데 제출이 기대가 안 됩니다 지금. 네. 예, 제출이 전혀 기대가 되지 않고 실제 버리는 사실이 이제 확인된 거죠. 그렇죠. 예, 이거를 인위적으로 폐기한 것을 갖다가 마치 실수로 마치 폐기한 것으로 파악된다. 아니 우리가 무슨 피의자를 구속할 때요. 구속영장 청구하고 이럴 때 증거 인멸이 그렇죠. 네. 의심돼 가지고 구속시킨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이런 건 증거 인멸의 의심이 아니라 증거 인멸의 현장에 나왔으면 그렇죠. 이런 거 구속 아닙니까? 증거인멸 현장에 나왔는데 그거를 그냥 당당하게 해명을 하는. 당당하게 네. 본인들이 해명을 네. 하고 그리고 기대된다고 대법원이 이걸 그러고. 믿고 있고 이거는 정말 답답한 상황인 거죠. 말도 안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러네요. 예. 자 그리고 그 다음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자 이걸 보면은 우리가 더 이제 화가 나죠. 네. 아까 말씀드린 내용인데 이 투표용지가 이제 발견이 됐으니까 네. 정당 추천위원 참관하에 관내 사전 투표지를 확인했다라는 겁니다. 네. 지금 선거 무효 소송이 제기 중인데 이거를 관내 사전 자기네들 투표를 맘대로 확인했어요? 네 그런 내용이죠. 뭐 언제 확인을 했다는 거예요, 저게? 이 보도가 나오고 나서 이 보도 나오고 나서. 네 야. 그리고 나서 언론 기사에 일련 번호와 동일한 관내 사전 투표지 실물을 확인했다라는 거죠. 5642번이 찍혀 있는 투표지를 또 확인했다라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복되는 QR 코드가 발견된 실물 투표지가 있다라는 내용도 충격적이지만 예. 그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고 이거를 그냥 그 투표지 상자를 열어봤다라는 겁니다. 그냥 예, 선관위가. 와, 지금 증거 보존이 돼 있는데 그거 봉인돼 있을 건데. 그럼요. 예. 법원에서 봉인지를 붙였을 거 아닙니까? 왜냐면 이거 중요한 증거물이니까 나중에 재검표 하는데든지. 근데 그걸 자기네들 마음대로 열어봐요? 그러니까 이게 와, 이건 뭐 어떻게 된 이 거야, 선거 이거? 무용의 선거 무효 소송의 일방의 당사자를 전적으로 믿으라는 겁니다. 대법원은. 근데 그럴 수가 없는 사정이 이미 이제 네. 명백하게 범죄로 밝혀진 거다. 그리고 네. 이제 선거인의 사전 투표는 정상적으로 처리되어 접수 개표됐다라고 얘기하지만 이 사전 투표가
그 용지가 맞는지 아니면 우리가 발견한 용지가 맞는지 그렇죠. 확인을 못하는 겁니다. 이제 증명할 수가 근데 없는. 뭐가 정상적으로 처리돼요? 똑같은 게 두 장 나왔으면 정상이 아니라 그건 비정상이 처리된 건데. 예. 그리고 나서 이제 늘 하는 얘기가 있죠. 투표용지 관리에 실수가 있었습니다. 아, 저렇게 또 빠져나가려고. 네. 그리고 나서 이에 따른 책임을 통감하며 국민 여러분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려 매우 송구한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믿을 수 없는 기관입니다. 그렇죠. 네. 행정행위 중에 가장 공정해야 되는 행정행위가 선거죠. 그렇죠. 근데 더 이상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 공정한 선거라는 시스템도 완전히 무너진 것이고 이 사람들이 임의로 열어볼 수 있다라는 내용이 이미 확인이 된 겁니다. 그 여수시 기사를 한번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그 2013년도 여기 기사를 보시면 네. 여수 선관위가 대선 투표함 임의 개함에서 위법성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네. 이거 지금은 좀 제대로 된 기사를 안 쓰지만 그때 당시 노컷 뉴스. 노컷 뉴스가 어떻게 2013년엔 그래도 제대로 된 기사를 썼네요. 왜냐하면은 지금 이 편이 바뀌어 있으니까 그런 네, 거죠. 그렇죠. 네. 이것도 동일합니다. 유권자가 물을 한 잔 죄송합니다. 하세요. 네. 괜찮습니다. 물을 목에 걸리면 물 한 잔 하시면 됩니다. 예. 네.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수시 선거관리위원회가 뭐 요 첫 문장만 보면은 그냥 나옵니다. 네. 지난 대선 투표함을 임의로 개함한 것으로 드러나서 위법성 논란이 일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무슨 얘기냐면 유권자들이 선거무효 소송을 당시에 제기했습니다. 네. 선거무효 소송을 제기했는데 선거무효 소송이 계속 중인데 일방 당사자인 선거관리위원회가 열었다라는 겁니다. 그거는 말이 안 되지. 근데 이때 당시에 여수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임의로 그 당시의 유권자들이 뭔가 민원을 제기했기 때문에 뭐 민원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뭐 위법 범죄가 되지 않는다라고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했습니다. 이번하고도 또 다르죠. 이번에는 누구도 민원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민원 제기하지 않고 오히려 선거무효 소송이 계속 중이기 때문에 보존을 해야 되는데 지역 선관위가 한 것도 아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청양군 선거관리위원회에 열어서 확인해봐라 이런 거죠. 그래서 청양군 선거관리위원회는 아무 생각 없이 이걸 열어서 확인한 거예요. 네, 열어서 확인한 거죠. 이런 선거관리위원회를 계속 믿고 이 투표지는 안전할 거다 이렇게 믿으라는 대법원의 논리 아니면은 그 선거무효소송에서의 그 증거에 해당하는 투표지의 무결성이라든가 진실성은 완전히 훼손된 겁니다. 이번에. 네. 네. 그러네요. 야, 이런. 근데 자기들이 아무 거리낌 없이 또 이렇게 발표를 하네요. 그러니까 이 기본적인 인식 자체가 자기네들은 얼마든지 뜯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아니고서는 이런 짓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버리는 겁니다. 네. 자기네들은 폐기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네, 이런 거죠. 그 다음 사진을 네.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요 다음 사진. 네. 이게 이제 이게 뭡니까? 아까 그 해명 자료에 나왔던 그 훼손된 투표 용지 등 봉투에 넣어서 전달을 했어야 되는데 버렸다라는 거예요. 예. 지금 이게 넣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그냥 테이핑을 한 거지 이건 봉인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 그 봉투의 사진을 제가 찍은 것인데 전혀 어떠한 투표관리관 또는 선관위원장의 날인이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이거는 포장을 한 거지 봉인을 한 게 아닙니다. 그렇죠. 언제든지 봉인이라면은 봉인지가 붙고 거기에 도장이 찍혀져 있고 사인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다시 띄면은 바로 표가 그렇죠. 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봉인인데 여기는 이거를 그냥 갖다가 봉인이라고 얘기해요. 포장지를 붙인 거네요, 그냥. 네. 포장지에 선거관리위원회 뭡니까 인쇄된 것만 있는 인쇄된 포장. 테이프를 갖다가 예를 들어서 신세계백화점 포장지면 신세계백화점 로고가 막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선거관리위원회 포장지로 덮어버린 거네요. 몇 장 더 넣자 그러면 다시 뜯어서 이제 또 그렇죠. 또 넣고. 그리고 다른 종이 붙이면 되는 거예요. 그냥 붙이면 되는 거예요. 봉인의 흔적이 없어요. 네. 예. 이렇게 봉인할 거면 당시에 봉인할 때 무슨 참관인이 있고 이런 의미가 다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렇죠. 네, 봉인은- 그냥 선거관리위원회가 마음대로 언제든지 뜯을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 다음 사진 한번 네. 보실까요? 네. 그래서 네. 요거 전에 이제 요 전에 그 봉인 뭐 그다음에 폐기 뭐 이러한 내용들을 다 시인한 겁니다 이번에. 다 시인하고 그리고 실제로 본인들이 생각하는 봉인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도 스스로 자백을 한 것이죠. 자백해서
더 이상 선관위가 이야기하는 봉인이나 보관이나 보존에 따라서는 절대 이 투표용지, 투표지의 진실성을 더 이상 보장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법리적으로는 실제 선거무효 소송을 해서 재검표를 해서 몇 표가 나온다 하더라도 그 표가 정당한 것이다. 아니면 진실한 것이다. 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확인할 길이 없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결국엔 투표 시스템이 총체적으로 붕괴한 것이다. 예, 그러한 점을 이제 중앙선관위가 자백한 거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러네요. 네. 그다음 사진 보시죠. 예. 네, 이거는 이제 다른 내용인데요. 이건 뭡니까? 자, 지금 그 투표용지가 발견된 곳이 어디냐면 발급된 곳이 지금 나와 있는 이곳입니다. 그러니까 중앙선관위는 코로나19 확진자를 치료하기 위해서 특별 사전투표소를 운영한다는 거예요. 특별 사전투표소. 뭔가 특별한 보호를 해주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사전 투표소 그것도 좀 이상하지만 해서 설명 그렇죠. 해보시죠. 예. 그리고 거소 투표 신고 만료일 후에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들의 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특별 사전 투표소를 만들기로 했다라는 겁니다. 예. 네. 자, 그리고 나서 이 특별 사전 투표소가 그러면 과연 정당한 것이냐를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실까요? 자, 이게 경주시 양남면 제2 특별 사전 투표소입니다. 지금 예. 당시에 경주시의 사전 투표소라고 공고가 된 곳은 여기 나와 있는 것들 뿐입니다. 자, 네. 양남면 한번 볼까요? 양남면. 네, 여기 있습니다. 예. 양남면 사전 투표소에서 양남 주민 힐링 센터라는 곳에 설치가 된 거죠. 네. 사전 투표소가. 네. 요 양남면에는 이 사전 투표소만 설치가 된 겁니다. 예. 근데 실제 그 제2 사전 특별 투표소라는 곳은 현대자동차 연수원에 설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전 투표소의 설치 공고 자체가 없었던 거죠. 무엇보다 충격적인 것은 사전 투표소든 뭐 본 투표소든 선관위가 맘대로 설치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읍면동에 하나씩만 설치하게 됩니다. 읍면동 단위에. 네.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냥 뭐 동에 뭐 인구가 많으면 뭐 2개 설치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네. 근데 그렇게 임의성을 발휘하게 되면, 그러니까 임의로 설치할 수 있게 되면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전라남도 모 지역에 어떤 동에 거기에만 다른 데는 다 동에 한 개씩만 설치했는데 그 동에만 10개를 설치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 지역의 투표만 인위적으로 더 받겠다라는 의사표시가 되는 겁니다. 이거는 그러한 장치를 미연에 막기 위해서 공직선거법상 읍면동에 하나씩만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전 투표소는 읍면동 단위로 하나씩만 네. 하게 돼 있군요. 그렇죠. 그리고 그러니까 그 선관위의 해명에 따른 그 이름 자체가 이미 불법인 겁니다. 양남면 제2 사전특별투표소. 제2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양남면에는 하나일 뿐입니다. 하나일 뿐. 무슨 뭐 코로나 뭐 확진자를 위해서 뭐 투표권을 보장한다 이런 얘기들은 정말 그냥 명분을 쌓기 위한 것뿐이지 이게 불법인 겁니다. 법률적인 근거가 전혀 없는 것이죠.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이제 모집 투표라 그럽니다. 특정 성향 또는 특정 지역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투표를 하게끔 하는 거죠. 계속 인위적인 절차에 따라서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 겁니다. 양남면 제2 사전 투표. 예. 그리고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실까요? 자, 이게 그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생활치료센터 내 특별사전투표소 운영이라고 네. 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네. 공고를 한 내용이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날짜가 4월 7일입니다. 4월 7일. 그러니까 4월 7일 날 예. 이게 이제 10일, 11일 우리가 사전투표했지 예, 않습니까? 그렇죠. 3일 전에 사전투표 3일 전에 그냥 보도자료 내고 임의로 설치한 겁니다. 특별사전투표소. 누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관위가. 자, 근데 모든 투표소는 중앙선관위가 설치하는 게 아닙니다. 다 지역선관위가 설치하게 되어 있죠. 네. 읍면동 선거관리위원회를 꾸리고 그리고 또 시도 단위에 또 선거관리위원회를 꾸리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있는 거죠. 네. 왜 이렇게 해놨냐? 이거는 이제 우리가 권력 분립이라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이제 권력 분립하면 이제 뭐 입법, 사법, 행정 뭐 이렇게 나눠서 이제 수평적인 관계에서 이렇게 권력을 나눠서 서로 견제하자 이런 내용이었는데 현대적인 의미에서 이제 권력 분립은 수직적으로 권력을 나눠 갖는 거죠. 네. 그래서
각자가 해야 될 일만 하는 거죠. 그리고 그 권한을 넘어서는 할 수 없는 겁니다. 네. 중앙선관위가 바쁘다고 해서 자기네들이 바쁘다고 해서 사전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지역선관위가 바쁘니까 중앙선관위가 대신해 줄게? 그럴 수 없는 거죠. 중앙선관위 월권을 하는 거죠. 법률적인 근거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공직선거법상에는 분명히 지역선관위가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그 사전투표소의 투표관리관이라고 하는 총책임자도 지역선관위가 임명하고 지역선관위의 지휘감독을 받게 되어 있죠. 예. 근데 아까 그 투표용지에 나왔던 김준호라는 사람은 관리인, 예. 네, 투표관리인. 투표관리관, 사전투표관리관이죠. 중앙선관위 직원입니다. 예, 그 해명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중앙선관위 직원이 지역에서 투표 관리인을 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죠. 예,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냥 해명 자료가 나오니까 우리가 이제 뭐 가스라이팅을 당했다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 거죠. 그렇지만 아무런 법률적인 근거가 없다. 불법 선거입니다. 그냥. 그 다음에 진짜 그 김준호에 대해서 그렇게만 달랑 해명이 나왔나요? 네. 그 사람이 이거를 찍었는지 안 찍었는지 그런 해명해달라고는 요청 안 했나요? 왜냐하면 그게 쓰레기장에 있으니까 쓰레기장으로 가면 안 되는 게 우리가 요청한 게 아니라 김준호라는 사람이 진짜 있는 사람이냐 그리고 찍었는지. 네. 예. 김준호라는 사람은 있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게 어디에 있느냐? 중앙선관위에 있다. 중앙선관위. 이 사람이죠. 이 사람. 네, 이 사람. 이 사람이 이렇게 무슨 뭐 특별사전투표소라고 해서 특별사전투표소 투표관리관 해서 실제로 투표관리관으로 임명이 됐습니다. 네. 결국에는 예. 투표소를 중앙선관위가 임의로 설치하고 공고도 없이 임의로 설치하고 사전투표관리관은 60일 전에 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도자료가 4월 7일 나왔는데 60일 전에 임명했을 리가 없죠. 그렇죠. 예. 네. 4월 7일 그냥 나왔 급조해서 선거에 한 사전투표 2, 3일 전에 그냥 급조해서 보도 자료 내고 그냥 뚝딱뚝딱 만들어 버린 거네요. 그렇죠. 누가 이렇게 그러니까 누가 이 사전투표소 특별 사전투표소를 만들려고 했냐는 겁니다. 왜? 근데 이제 중앙선관위는 코로나 핑계를 대는 거죠. 네. 근데 공직선거법상에 그러한 이제 환자라든가 뭐 이제 뭐 그런 이제 그 자리에서 투표를 할 수 없는 분들을 예상해서 만든 제도가 있습니다. 네. 거소투표. 그러니까 거소투표잖아요. 예. 그걸 해도 되는데. 예. 거소투표 말고 만약에 거소투표에도 해당이 안 된다.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거는. 예. 근데 임의로 이렇게 설치를 한다? 아무 생각이 없는 거죠. 아무 생각이 없거나 특정한 의도가 있어서 이런 걸 설치한 거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그 다음 또 네, 보시면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거 잠깐 보실까요? 네. 아까 말씀드린 내용인데요. 네. 아까 말씀드린 내용인데 관할 구시군 선관위에 인계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선관위 해명 자료인데요. 네. 일반적으로 사전투표소의 투표 관리는 지방자치단체 직원 등이 담당하는 게 맞습니다. 예. 그리고 선거관계 서류는 전부 다 다시 인계해야 된다. 근데 특별사전투표소는 어려움이 있고 뭐 부담을 고려해서 중앙선관위 직원을 사전투표 관리관 등으로 위촉해서 관리했고 아까 보신 바와 같이 그 투표관계 서류 등도 전부 다 중앙선관위가 갖고 있다가 버렸다라는 거죠. 이 다 자인하고 있는 겁니다. 자인을 하는 거네. 근데 이게 자인하고 저렇게 자인한다고 끝날 일이 아니죠. 끝날 일이 아니죠. 네. 저렇게 해서 뭐 넘어가면은 저 정도 실수는 봐달라는 거예요, 뭐예요? 아니 이 문제는 예. 그러니까 선관위는 그런 의도인 네, 거죠. 그런 네, 의도를 한 의도지만 거예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직선거법을 어긴 게 한둘이 아닙니다. 네. 네. 불법을 시인한 거예요. 이 시스템은 믿을 수 없는 믿을 시스템이다. 수 없는 시스템이다. 그리고 시인한 거예요. 4.15 총선에서는 총체적인 불법 투표소가 설치됐다. 네, 이게 팩트입니다. 결론을 그렇게 내야지 실수니까 아니 뭐 코로나 19든 뭐든 이런 걸로 합리화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죠. 아니죠. 네. 자, 그리고 네. 요거 넘어가시고. 자, 이게 오마이뉴스에서 네. 나왔던 내용인데 저기 보시면은 네. 이 이제 김종호라고 쓴 건 이제 오기인 것 같고요. 네. 경주 현대자동차 수련원에 마련된 특별사전투표소에 투표관리관을 했다라고 확인이 된 거죠. 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리고 전국에 산재한 특별사전투표소에는 중앙선관위, 중앙과 시도 선관위 직원들이 파견돼서 했다고 하지만 중앙선관위가 한 겁니다. 네. 실제로는. 그리고
불가피하게 업무를 맡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시인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불가피하다 이런 내용들은 팩트가 아니고 그냥 뭐 본인들의 변명일 뿐이고요. 실제 우리 이제 그 나와 있는 사실은 중앙선관위가 모든 걸 통제해서 임의로 특별사전투표소를 만들어서 전부 다 통제했다. 네, 이렇게. 그리고 하나 더 보시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특별사전투표소에 정당 참관인들이 있었는지 묻는 거죠. 당연하죠. 네. 투표소에 정당 참관인이 있어야죠. 있어야죠. 경기를 뛰는 선수들인데. 있어야죠. 예, 있어야 되는데 물으니까 뭐라고 대답해? 정당 참관인 중에 참관인을 신청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에이, 아무도 없으면 그 투표소의 투표는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건 근데 말이 안 되죠. 더 이거는 분명히 거짓인 게 뭐냐면 정당 참관인을 신청할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죠. 4월 7일 날 결정을 해서 보도자를 배포하고서는 4월 10일이 사전 투표일인데 네. 그러니까는 언제 누가 신청을 해? 정당에서 모집을 할 수가 없죠. 정당 참관인도 없이 이 투표소는 운영이 된 겁니다. 그러면서 거짓말로 정당 참관인을 신청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네. 자, 이게 팩트래도 아무도 없었다고 그래도 이거는 무효해. 아무도 무효. 없이 선거법에 네. 참관인이 없이 투표 행위를 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참관인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건 무효지. 아니 자기네들도 요식행위 같이 저 투표함을 깔 때도 이렇게 다시 개봉할 때도 참관인이 뭐 어쩌고 있었다 어쩌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 아니 투표함을 깔 때도 개봉할 때도 있어야 되는데 투표할 때 당연히 정당 참관인이 당연히 있어야죠. 있어야죠. 예, 이런 투표소를 만들어서 운영한 거다 이번 4.15 총선은. 참관인도 없는 투표소를 사전 투표 3일 전에 보도자료 내서 뚝딱뚝딱. 뚝딱뚝딱 만들어. 아주 총체적으로 이건 뭐 맞습니다. 되지.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이 네. 총체적 불법 투표소다. 총체적. 그래요. 그리고 이 투표소는 본 투표소가 아닙니다. 사전 투표소입니다. 사전 투표소이기 때문에 어떠한 결과가 초래되느냐? 사전 투표소이기 때문에 전국에 투표를 하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전국의 선거에 다 영향을 준 겁니다. 그러네. 전국의 선거에 다 영향을 준 거고 총체적인 불법이고 전국에 영향을 줬기 때문에 4.15 총선 전체가 무효죠. 네. 사전 투표가 왜 전국에 영향을 준 거냐면요. 본 투표는 자기 그 동네에 있는 투표소에만 가서 기표 행위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전 투표는 관외 사전 투표도 있고 관내 사전 투표도 있고 그러니까 전국 단위다 이런 얘기죠. 그 시스템이 붕괴됐기 때문에 전국이 무효다 이런 얘기. 네, 실제로 이 투표용지 발견된 것도 경주에서 투표했지만 청양군 분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예. 그러니까 전국에 영향을 미치는 걸 다 자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다 자인하고 그리고 모든 불법 사실을 다 자인하면서 죄송하다. 예,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자인했는데 이제 죄송하다. 이제 이건 더 이상 묻지 말고 넘어가 달라 이런 얘기인데 네. 그러면 안 됩니다. 네. 그 다음에요. 이제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총체적 불법 투표소다 이렇게 결론을 짓고 네.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자, 이 QR 코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네. 그 투표용지 5,642번째로 발급된 투표용지라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뭐 선관위 설명에 따르면 자, 그 다음에 한번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잠시만요. 그 앞에 네, 잠깐만요. 네. 자, 이 5,642번째 기준은 뭐냐 그러면 네. 어디서 5,642번째냐? 청양군 선거인이 속한 네. 그 선거인 청양군 내에서 5,642번째 사전 투표를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경주에서도 5,642번째로 청양군에서는 청양군 기준으로 볼 때는 5,642번째 선거인이 한 거죠. 네, 네. 그런 의미죠.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게 청양군의 사전 투표 진행 상황인데요. 네. 1일차입니다. 1일차. 네. 1일차 18시 기준인데 여기 제일 끝에 보시면은 5101 해서 네. 5,101명이 1일차 18시에 투표가 끝난 거죠. 네. 그러면은 2일차 시작할 때는 5102부터 나가겠죠, 네. 번호가. 그 2일차 한번 보시겠습니다. 2일차. 자, 2일차 한번 보실까요? 네. 2일차 보시면 이거는 이제 2일차 오전 10시 기준 청양군의 투표 네. 현황입니다. 1159죠. 네. 그러니까 앞서 1일차 때 5,100표, 그 다음에 2일차 때 1,100표, 오전 10시 네. 기준으로. 그러면 6,200이 되겠죠. 6,200여 정도가 되겠습니다. 6,200여 번호가 사전투표소, 그러니까 그 10시, 2일차 10시 기준으로 네. 발급이 됐다는 얘기죠. 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번호는 5,642번이지 않습니까? 네. 발견된 투표용지는. 그럼 5,642번은 아마도 2일차 10시 이전에 발급이 됐겠죠. 네. 네, 그렇죠.
근데 충격적이게도 한번 보시겠어요. 그 다음 네. 사진 보시면 자 경주시 양남면 제2사전투표 투표소는 2일차 10시부터 운영이 됐습니다. 예. 2일차 10시부터 운영이 되면 6,200번 이후부터 나와야죠 번호가. 그러네. 아니 그리고 아니 사전 투표소를 이렇게 자기 시간을 자기 마음대로 운영하는 게 있습니까? 미리 공고를 하게 되면 가능하죠. 아 미리 공고를 했다는 거예요. 네. 아 근데 10시부터 한다고. 이거는 어디냐면 이건 4월 7일 날 아까 그 보도 자료 예. 급하게 막 그쪽에서 낸 그러니까, 거지 않습니까? 거기에 나와 있는 공고가 예. 그것도 공고라고 칠 수도 없지만 우리는 뭐 그렇다 쳐도. 예, 어. 그렇다 치더라도 2일차 10시부터만 운영된 겁니다. 여기는. 그러네요. 예. 그러면 6,200번 이후부터만 나와야 되는 거죠. 그렇지. 근데 이 투표소에서 5,642번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하하. 자, 이래도 QR 코드 믿을 수 있습니까? QR 코드 시스템이 다 붕괴네. 그리고 또 아까 그 QR 코드 번호를 쭉 분석해 주셨잖아요. 네네. 그건 일반 리더기로 읽은 건 아닙니까? 네네. 그런데 부정선거를 가정을 했을 때 부정선거를 획책하는 어떤 그 집단에서 자기들이 부정선거를 하기 위한 비밀 코드를 심어놓고 자기네들만의 리더기로 읽을 수 있는 걸 따로 했다면 아까 그건 일반 리더기로 읽은 거고 그러면은 거기에 뭐 이상한 개인정보가 들어가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상한 개인정보가 들어갈 수도 있고 스캔을 통해서 어떠한 명령어가 도출될 수도 있는 거죠. 네, 명령어가. 네. 그렇기 때문에 이 QR 코드가 과연 그러니까 적어도 QR 코드가 어떠한 투표의 진실성을 담보하는 기능을 한다라는 것은 거짓이다라는 거죠. 거짓이고 그 안에 어떠한 내용이 실제로 담겨져 있고 어떠한 원리로 그와 같은 QR 코드가 발급되는지 소스 코드를 공개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공개하지 않고 있죠. 공개 안 하는 이유가 있네요. 공개하면 공개- 큰일 나니까. 공개를 안 해도 큰일 나는 거예요. 공개 안 해도 지금 큰일 나게 이런 게 나왔는데 네. 이런 게 나올 줄은 몰랐겠죠. 그렇죠. 근데 공개했으면 그건 공개한 그 즉시 다 나와 버리니까 공개 못 하는 거지. 서버도. 그래서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서버도 그래서 못 내놓는 거고 투표지 분류기그 전자개표 시스템인데 그것도 내놓는 순간 다 들통이 날까 봐 못 내놓는 거고. 맞습니다. 야.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그 투표용지 발급기가 전면적으로 분리가 돼 있다 그러면 서버를 안 봐도 되죠. 예. 그 번호대로 그대로 나오는 거니까. 네. 그렇지만 몇 번이 몇 시에 출력이 된다라는 게 서버에 다 기록이 돼 있는 시스템입니다. 우리 시스템은 지금 현재. 그렇기 때문에 서버를 반드시 그건 봐야 통신이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통신이 된다는 얘기죠. 아 근데 이 사람들은 또 통신이 안 된다고 우기고 그랬었는데. 아, 자기네들 전용망을 쓴다. 전용망. 예. 전용망 내에서 통신이 되겠죠. 그 전용망 내에서 누군가 조작을 하면 가능한 거죠. 그럴 리 없다. 뭐. 그럴 리 없다 믿어달라 이런 네, 얘기인데 네, 그렇습니다. 단순 분류기라며. 그럼 단순 분류기가 어떻게 통신이 돼? 그리고 뭐 애초부터 처음부터 저희가 제기한 의문인데 QR 코드를 어쨌든 박아놨지 않습니까? 네. 저렇게 QR 코드를 넣었으면 언젠가는 읽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 읽는 절차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 QR 코드를 뭐하러 박아놔? 그러니까 읽는 절차는 이해가 안 가는 거죠. 네. 그러면 그 유일하게 그 설명을 해왔던 게 우리가 읽진 않는다. 그렇지만 나중에 만약에 뭔가 문제가 있으면 이 투표지가 진짜인지 아닌지 가짜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QR 코드를 넣는 거다라고 했는데 그게 이번에 완전히 깨진 겁니다. 그럼 그걸 확인을 그러면 다른 기능이 있다라고 볼 수밖에 그렇죠. 없는 거죠. 저거는. 그리고 확인을 안 시켜주고 네. 그리고 이런 게 또 나와서 우리가 읽으니까 쓰레기장에서 나온 거 읽으니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투표지가 나오고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한 다음에 또 그게 번호가 안 맞으니까 2일차 10시가 아니라 뭐라고 해명 자료를 두 번째로 냈습니다. 8시부터 운영했다. 저렇게 써놨는데 이렇게 써놨는데 예. 8시부터 운영됐으니까 8시부터 야, 그냥 막 급해서 아무 말 대잔치 하는 거야. 여긴 이렇게 써 있는데 10시부터 18시까지 써 있는데 자기들은 8시부터 운영했다. 왜냐면 숫자가 안 맞으니까 숫자 맞추기 위해서 이거 아무 말 대잔치 진짜 박사님 진짜 말씀하신 아무 말 대로 대잔치네. 자기 이렇게 써놓고 야 엄청나네. 네. 예. 현재까지 밝혀진 바가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에 이례적으로 2번의 해명 자료가 나왔다. 앞으로 3번, 4번 나올 수 있습니다. 안 나올 수가 없죠. 계속 이걸 설명하지 않으면
투표지가 진짜라는 사실이 뭐 진실성이 전혀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선거무효소송은 기본적으로 이제 행정소송법에 준용된다 그래서 그 적법성을 행정기관인 중앙선관위가 먼저 선거관리위원회가 입증을 해야 됩니다. 지금 이 시스템에 따르면 적법성을 입증할 수 있는 그 장치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야, 참 엄청나네요. 이게. 그러니 얼마나 다급하면 이번에 2번이나 해명 자료가 나온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뭐 정리하듯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네. 그 우리나라의 투표 시스템, 선거 관리 시스템은 총체적으로 붕괴됐다. 완전히 붕괴됐고 이 시스템은 선거의 기본이라는 공정과 적법성을 그리고 그 투표의 무결성과 진실성을 담보할 수 있는 어떤 장치도 없다. 이제 더 이상.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시스템에 따라서 이뤄진 4.15 총선은 무효다라는 거죠. 무효입니다. 네. 무효고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이번에 새롭게 밝혀진 사실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총체적으로 불법적인 그러한 투표소를 운영했다. 그리고 그 관계 서류를 하나도 지역선관위에 인계하지 않고 임의로 폐기하다 걸렸다라는 겁니다. 다른 수식어가 필요 없습니다. 네. 그러네요. 자, 그런데 이제 그거 이제 쓰레기에서 우리가 다행히 천우신조 기회로 이걸 이제 잡아낸 건데 이래도 선관위는 뭐 아까 뭐 실수였다 죄송합니다 국민 여러분 이렇게 넘어가는데 어떻게 부정선거로 판명을 낼 수 있습니까? 네, 그래서 이와 관련된 내용을 네. 저희가 이제 그 선거무효 소송에 그 모든 이제 준비 서면으로 네. 다 제출을 할 예정입니다. 다 네. 제출을 할 예정이고 이제 뭐 소송에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소송에서는 죄송하다 이런 거는 전혀 법적인 의미를 갖지 않습니다. 네, 그럼요. 오히려 죄송하다거나 이런 그건 내용은 인정이네. 인정이죠. 그 네. 전제 사실에 대한 인정이 인정. 되기 때문에 이 사실들을 다 인정하게끔 인정. 법률적으로 인정하게끔 한다면 선거무효 소송은 뭐 무효라고 선고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인정한 셈이니까 네. 인정했다고 해서 넘어가면 안 됩니다. 인정했으면 그걸로 부정선거이기 때문에 무효입니다. 무효를 인정해야죠. 이제 무효됐다.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상한 해명 자료, 말도 안 되는 해명 자료 지금 계속 내지 마시고 두 가지를 먼저 대답해야 됩니다. 네. 자, 투표용지, 선거관계 서류 왜 버렸습니까? 왜 버렸습니까? 당신네들이 뭔데 버렸습니까? 도대체? 또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투표용지 또는 투표지 상자 왜 깠습니까? 임의적으로 왜 당신네들이 뭔데 깝니까 이거를? 그건 그 이유를 밝혀야 되는 거예요. 증거 보존이 돼 있는 네. 걸 왜 임의적으로 깠냐? 뭐 코로나 때문에 뭐 설치했다 이런 no, 얘기는 네, 안 돼. 의미 없습니다. 말이 안 됩니다. 네. 딱 드러난 겁니다, 여러분들. 이래서 우리가 이긴다는 거예요. 이건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재검표 날짜를 저 선관위는 못 잡고 있는 거고요. 법원도 그렇고요. 법원하고 선관위하고 같은 팀이니까요. 이래서 뭔가 지금 준비들은 뒤에서 뭘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날짜도 안 잡고 뭉개고 있는 겁니다. 세월만 가라. 국민들이 포기만 해라. 천만에요. 절대 포기 못합니다. 이거는 불법이 이렇게 드러나고 시인까지 자기들이 했는데. 네. 유승수 변호사 등 이렇게 4.15 부정선거 변호사연대가 열심히 지금 파헤치고 있는데요. 법률적으로 꼭 승리를. 이거 뭐 반드시 승리죠. 네. 이건 뭐 당연히 이게 그렇게 진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이거. 대법관들이 네. 뭐 이거를 하나하나 읽어보면 반드시 중대한 하자가 있었다라고 네. 선고를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네. 유승수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뭉칩시다. 구독도 꾹꾹 눌러주시고요. 이깁니다, 반드시. 끝납니다. 네. 마치겠습니다.